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욕구가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지 왜곡이 일어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무의식 속에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욕구 단계설의 가장 유명한 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죠. 매슬로우는 우리의 욕구들을 아랫 단계에서 윗 단계로 이렇게 발전한다. 그래서 하위가 채워지면 위의 것을 갈구하게 되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발달 단계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욕구는 생존의 욕구죠. 그렇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본능입니다. 살고자 하는, 먹고 그 다음에 주거에 어디에 편안한 곳에 자고,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한 욕구들입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가장 불편하고 두렵게 되겠죠. 지금 코로나가 이러한 생존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 세계가 이 생존하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야말로 경제도 마비되고 모든 것을 다 마비시키고서 셧다운 시키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안전의 욕구. 사람들은 안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도 생존의 욕구에 안전함을 갖기 위해서 또 마스크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속감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나는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저거예요, 다 소속감인 거죠. 자기 혼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돼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관계를 맺고, 이러한 욕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또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욕구들은 결핍의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깥에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특징이 뭔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밑빠진 독 같은 게 바로 결핍의 욕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인지의 욕구라든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 욕구, 심미적인 욕구, 미를 표현하고 미를 추구하는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라든가 자아 초월의 욕구, 이러한 것들은 바깥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라든가 누구보다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있다 하면, 존재 욕구에 가서는 더 이상 외적인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나와의 어떠한 나와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나를 수동시키는, 더 발전하고자 하는, 진화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다. 그래서 결핍의 욕구보다는 존재의 욕구로 가는 것이 더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은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야말로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욕구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내부에서 무의식적인 이러한 욕구라든가 바람들이 우리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욕구, 무의식적인 욕구들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얘네들이 이 밑에서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무의식적인 바람이 뭔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왜 그러는 건데, 너가 화를 내는 그 이유가 뭔데, 너가 그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 보세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건은 그냥 팩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정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중립어로 서술을 하면 됩니다. 부장이 나에게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다시 한번 해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장님이 그냥 뭐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부장이 나에게 다시 해오라고 말했다.
부장님도 아니고 부장이에요. 왜?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이제 이 사람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부장은 나한테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다. 저 사람은 늘 나만 뭐라고 그래. 저 사람은 나한테 감정이 있어. 그전에도 나한테는 우호적이 아니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장은 나한테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화가 나겠죠. 무시당한 기분이 들 겁니다. 화나고 무시당한 기분이 드니까 어때요? 맥박수도 증가하게 되고 열이 푹푹푹푹 나가 되겠죠. 아까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 감정이 또 나의 몸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련에 보이지 않게 내 몸속에서는 착착착착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욕구, 욕망,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부장님한테 존중받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리포트를 해봤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해왔는데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런데 말이야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랐겠죠. 그러니까 존중받고 자세한 설명을 받고 싶었다. 이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무시당했다. 나의 해석에 틀린 겁니다. 그렇죠? 팩트가 아니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 몸도 안 좋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부장님이 나에게 다시 해오라고 말했다. 이분은 사건을 부장님이라고 서술을 하는 거죠. 예. 그래 이 사람이니까 생각, 부장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는가 보다. 그쵸? 이거를 무시했다고 생각 안 하고, 부장님한테 뭔가 부족한 것인가, 마음에 안 드신 것이 있었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당황했지만, 별 감정적 동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뭔가 안 드신 게 있으셨나 보네, 부족한 게 있었나 보네, 빠진 게 있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당황을 했지만 감정적인 동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유발되는 그러한 교감신경 흥분시키는 물질들이 분비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이 뭡니까?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어보아야겠다. 예. 알고자 하는 거죠. 인지욕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야겠다. 부장님 뭐가 부족한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봤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지만 나의 해석에 따라서 그야말로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확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되고 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편안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지,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잘 알아차리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의 핵심 생각과 핵심 감정, 핵심 느낌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살아가실 때 어떠세요? 늘 짜증나세요? 아니면 늘 행복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면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보시나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처음 반응이 어떻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의 핵심 생각, 핵심 감정, 느낌에 대해서 한번 또 통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최대한 깊게 숨들여 마시고 처리 중입니다. 미디어 어떻게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최대한 깊게 숨들여 마시고 내 몸을 팽창했다 멈추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한 번 더 최대한 깊게 숨들여 마시고 팽창 멈췄
멈췄다 이완. 한 번 더 최대한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 몸을 팽창. 멈췄다 입으로 내쉬면서 이완. 편안하게 호흡을 고릅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몸과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일어났던 일을 그냥 편안하게 서술해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주된 생각, 핵심적인 생각을 통찰합니다. 그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도 알아차립니다. 나의 부정적인 반응 뒤에는 어떠한 바람이 있었는지 그것도 알아차립니다. 뉴스를 볼 때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삶을 살아오면서 주로 하는 핵심적인 생각, 핵심적인 감정, 핵심적인 느낌들을 통찰합니다. 핵심적인 생각이나 감정, 느낌이 긍정으로 느껴지면 그대로 편안하게 알아차립니다. 나의 핵심적인 생각, 감정, 느낌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면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입니다. 나의 감정도 내가 아니고 나의 것입니다. 나의 느낌도 내가 아니고 나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느낌 너머에 존재하는 나. 온전한 나의 중심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느낌을
분리하고 알아차립니다. 이제 확장된 모든 의식을 나의 내부로 수렴을 하시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시고 그 환한 미소의 빛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합니다. 그 빛 가운데 있는 나, 그 나를 느껴봅니다. 나에게 이야기하기 이어령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니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니 너무 미안해 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니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니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니 죽도록 온 존재로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니 외부 의식으로 나오십니다. 긴 여행을 떠났다 오셨습니다. 나의 내부로 깊게 들어왔다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오늘 1회차에 했었던 모든 명상 훈련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거, 생각, 감정, 몸의 반응 알아차리기를 일부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라든가 호흡법 훈련, 마음챙김 훈련, 핵심 생각, 감정, 느낌 자각하기, 다양한 훈련들을 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강의를 구성을 했으니까는요, 더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좀 깊게 하고 싶은 부분들을 더 열심히 여러 번 들어서 완전히 체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문학평론가이자 언론인, 저술가, 국문학자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점을 바꿔보면 대상이 달라진다. 이미 일어난 과거를 알려면 검색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면 사색하고, 미래를 알려면 탐색하라. 검색은 컴퓨터 기술로, 사색은 명상으로, 탐색은 모험심으로 한다. 이 삼색을 통합할 때 젊음의 삶은 변한다. 네.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삼색을 통해서 언제나 젊은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